저희가 또 고민을 소개해드린 코너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금전입니다. 또 이게 현실 정치를 하시면서 아까 막 돈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이게 또 더 많은 분들이 사실 되게 힘든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그 바쁜 일상을 보내는 분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그 고민을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전부 다루지 못하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하나 골라서 하시면 되거든요. 그 우리 정혜연 운영위원님. 저는 간호사라고 하는 분의 그럼 닉네임 건더기님. 건더기님. 네. 진짜 귀엽네요. 닉네임. 네, 건더기님. 읽어드리면 되죠. 네, 읽고. 네. 돈을 벌어서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하는데 간호사라는 일은 주변 동료들도 말하지만 오래 할 일은 못 된다고 합니다. 간호사의 일이 자부심도 느끼고 주체적인 의료인으로서 존중도 받으면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어렵군요. 특히 지금 막 간호법 얘기가 나오니까 저번에 저는 그 10만 명 이제 추산으로 10만 명 정도가 거리로 나오신 걸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지금도 보면 계속 막 말을 바꾸고 있잖아요. 정부와 여당에서. 근데 안 그래도 예전에 저도 듣기로 막 태움 문화 같은 것도 되게 심하다고 들었고 이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의지할 데가 어디일까? 아까 뭐 정당 얘기도 하고 노회찬 의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노회찬 의원님이 만약에 계시고 노무현 대통령이 계셨다면 그럼 이분들의 목소리를 어떤 식으로 대변했을까? 어떤 언어를 썼을까? 그 생각 많이 들어요. 그 간호사 태움 얘기가 사실 나오면서 이게 어떤 개개인의 잘못인 것처럼 혹은 너무 이제 뭔가 조직적인 거기 문화가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편견들도 있는데 정말 간호사들이 어떤 처지에 놓여져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더 해줬겠죠. 정치권에서 시민들에게 더 설득을 하고 그래서 왜 간호법이 필요한지를 얘기를 했을 텐데 간호의 업무에 대한 어떤 법적인 규정도 없고 그런 것들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정말 그냥 대학 나오자마자 그 정말 생명을 다루는 직접적인 그 환경에 바로 투입돼요. 트레이닝도 제대로 없이. 그러면 엄청 위태한 거예요. 그 어떤 간호사분의 말로는 본인들은 늘 활활 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환경이 있다 보니 태움 문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구조적 환경을 사실 바꿔야 되는 게 우리 전체 의료 환경을 바꾸는 일이기도 하고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일이기도 한 거죠. 아마 노회찬 대표님이셨으면 이걸 더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면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더 넓히고 지지를 높여서 아마 정부를 압박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간호사들은 거의 대부분이 결혼하면서 다 직장 그만두거든요. 제 주변의 친구들도 그렇고 제가 약사여서 그런 의료 현장들을 좀 많이 전해 듣는데 이들이 계속 어쨌든 의료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전문직이잖아요. 그 전문직으로서 그리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정말 헌신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국가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만들어줘야 한다. 그래서 이 간호법은 사실 그런 의미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간호법에 이견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어떤 법률을 위반하고 그것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사회적인 이해 집단들의 견해가 다를 수 있고 그것에 대해 비판할 수도 있고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책임 있게 해결하라고 우리가 권력을 위임했는데 그 집단에서 이야기했던 가장 첫 번째 이야기가 뭡니까? 거부권 행사 해주셔라. 거부권 행사 진지하게 검토하겠다. 이것이 되는 정치는 굉장히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판단은 이런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다. 아니면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셔라.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견해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거부권 행사하겠다. 간호사들의 삶에 대한 거부권 행사한 것 같은 모습을 느끼게 되죠. 이 정작 간호 현장에 있는 이 분들께서는 정말 우리와 소통할 어떠한 자세도 되어 있지 않구나 라고 판단하게 되고 그러면 더 상호 불신이 깊어지고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는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야당에서 통과시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민들은 간호사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데 자꾸 저쪽에서는 민주당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니까 이 핀트가 어긋나죠.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면 박수 받을 텐데 저는 왜 그러한 정무적 판단을 내리시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금전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했었지만 결국에 이게 금전뿐만 아니라 뭐 노동 강도라든지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문제 제기라든지 이게 나와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거리로 나선 거라 보는데 말씀하셨듯이 정치권에서는 심지어 뭐 공약이 없었다고 뻔히 막 자료가 있는데도 없었다 그러고 거부권 얘기하면서 이분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니까 참 이게 결국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확실히 정치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또 하게 됩니다. 일단 건더기님 힘내시길 바라고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고 화이팅. 네. 다음 그럼 선호 씨 하나. 닉네임은 진메일님이시고요. 네. 30대 후반의 비정규직 강의 노동자입니다.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월급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벌써 결혼 정년기를 넘겼지만 돈이 없어 연애를 포기했습니다. 결혼과 출산은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 줄 20대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네. 참 이런 사람들 보면 저희가 어떻게 답변 드려야 될까 참.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보통 그러면은 이 비교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 막 하는데 사실 그게 당장 나한테 안 와닿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희망하는 바가 있잖아요. 네. 남들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내가 아이를 낳고 싶고 결혼하고 싶다는 그 희망이 있는데 그 희망과 결과가 다른 게 우리 사회잖아요. 네. 특히 저는 매번 그 온라인 쪽이나 이런 미디어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특히 저는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그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이게 상대적 박탈감을 제대로 키우는 매체다. 왜냐면 남들을 보면 그냥 꼭 진짜 인플루언서까지 안 가더라도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 보면 다 좋은데 막 여행 가 있고 뭐 좋은 차 끌고 다니고 되게 행복해 보이고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나는 정작 되게 초라해 보이고 작아지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그렇게 안 되고 싶으니까 최대한 나의 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좋은 모습을 더 보여주게 되고 막 그런 게 반복되는 게 아닌가. 물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반대급부로 뭐 다른 움직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적 공허함 같은 게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이제 언론에선 그런 분위기에 탑승해가지고 또 막 비트코인 누가 대박 났다. 뭐 주식 대박 났다. 이런 걸 자꾸 막 무한 공급을 하니까 다 또 그 안으로 뛰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막 빚져서 무리하게 투자를 했다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개개인의 무능력으로 연결짓는 그런 능력주의에 대해서 저 되게 그래서 불만이 많았어요. 이것도 뭐 할 말이 많긴 하겠지만 이게 그럼 개인의 탓이냐? 네가 젊었을 때 그럼 공부 잘해서 스카이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갔으면 이런 고민 안 하지 않냐?라고 되게 쉽게 툭툭 뱉지만 사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상당히 대부분 이 비슷한 처지에 있는 경우가 많고 정치권이 오히려 그걸 막 부추기고 이런 문제를 또 이것도 정치인가요? 이게 굉장히 이제 이 진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평범한 삶 혹은 안정된 삶에 대한 갈망이 있으신 거잖아요. 이게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하고 저 또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진멜님의 어떤 문제 이게 단순히 진멜님만의 문제가 아니죠. 네. 이 상장이 굉장히 만연해 있는 문제를 진멜님이 얘기를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정치 얘기를 하게 되는데 또 이것도 정치인가요? 이게 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랑시에르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얘기했던 게 정치는 치안이 아니다. 정치는 단순히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다. 치안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네. 뭔가 새로운 질서를 발견하고 새로운 기술과 뭐 제도를 만들어내고 창출하고 기존까지는 달랐던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인데 지금의 정치는 그냥 치안이다. 치안 유지다. 어떻게 하면 이 사회가 그냥 지금 당장 무너지지 않고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지 관리하는 데만 중점을 두고 있다. 되게 소극적이라는 의미네요. 그렇죠. 정치의 본연의 의미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딱 그런 맥락에서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시대 정신이 뭐냐? 지금 이 시대는 시대 정신이 없는 사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시대 정신이 예전에는 예를 들면 뭐 탈권위주의, 뭐 삼김정치, 청산 뭐 이런 시대 정신은 명확하게 보였는데 민주화 지금은 안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직도 시대 정신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시대 정신이 사회의 복원인 것 같아요. 공동체의 복원. 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삶에서 조금은 늦춰지고 조금은 발걸음이 천천히 가고 혹은 잠깐 실패하더라도 내가 이 사회에서 완전히 탈락해서 투명 인간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지금 사회에 만연해 있어서 네. 그것을 해결해 주는 사실 정치에 필요한 것인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조금만 삐끗하면은 남들과는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이렇게 되는 것 같고 나 자신 탓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드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의 책임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국가와 사회를 원망하는 것은 뭐라고 전혀 할 수 없죠. 약간 이게 사회 안전망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고 좀 더 진보적인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대변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새로운 진보의 이야기를. 네. 일자리와 보편적 복지 그리고 교육개혁의 문제와 사실 다 맞닿아 있는 문제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강의하는 사람들의 임금이 너무 적어요. 등록금은 정말 많이 가져가는데. 비정규직 강의 노동자. 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지방 소멸이 너무 심각한데 앞으로 그럼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다 사라지고 있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사학재단들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법을 바꾸고 있어요. 그러면 더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이제 비정규직 강의 노동자들은 더 일자리를 잃어버릴 것이고 그런 심각한 상황에 놓여진 것이 지금 사실 이분의 사연과 되게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치는 정말 보편적 복지를 늘리기 위한 일을 해야 될 거고 교육개혁을 해야 될 거고 윤석열 정부가 지금 정말 지역이 소멸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아마 점점 더 희망이 없다라고 느낄 거예요. 아마 자기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희망이 없다. 불평등이 뭐 소득, 뭐 주거, 뭐 자산 모든 영역에서 불평등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언론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은 거의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있죠. 또 이 또한 결국에는 이제 정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뭐 거대 양당은 물론이고 뭐 정의당, 뭐 새로운 진보. 특히 새로운 진보 오늘 또 처음 혹시 보신 분 계시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새로운 진보는 일에서 일자리 보장을 얘기하고 네, 보편적 복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특히나 지역 소멸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 지역 불평등 그런 문제의식도 굉장히 강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치적 대안을 진보가 사실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시민들이 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새진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이런 문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는 게 제가 댓글 다 찾아보겠습니다. 정말 대댓글도 남기실 거죠? 네, 댓글 다 본인 등판 직접 등판. 오늘 청년 정치의 2부와 이제 금전에 대한 얘기 결국 이게 또 정치가 중요하다라는 결론까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못한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보시는 분들도 되게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 또 총선 국면에 들어가는 만큼 비슷한 얘기를 할 얘기가 더 많지 않을까. 그때 또 모시는 걸로 하고 저희가 또 다음 고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돌림판 한번. 제가 뒤에서 꺼낼까요? 네네네. 돌려 돌림판. 네. 저는 처음 해봐서 제가 하면 돼요? 네. 네. 돌림판 하고 가시면. 네. 대중과의 호흡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접근 시민에게 대한 접근. 돌림판. 건강. 지금 그 다음 주에 제가 나와야 되는데 약사라서. 맞아요. 네. 또 한번 왜냐면 그리고 특히 지금 이 국민들의 건강을 너무 무시하고 있는 우리 막 먹을 거라든지 후쿠시마 오염수 지금 이런 거 할 얘기 되게 많습니다. 건강과 인권이 지금 너무 위태로운 이 상황에 할 얘기가 참 많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 건강이라는 주제로 많은 고민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또 뭐 다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이걸 잘 추려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요. 커뮤니티의 링크랑 관련해서 남겨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 이제 슬슬 방송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선우님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또 나오셨는데 오늘 어떠셨습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예전에 이제 대선에 출마하셨을 때 노무현의 편지라는 대선 광고가 있었잖아요. 그 정치가 썩었다고 고개를 돌리지 마셔라. 어쨌거나 낡은 정치를 새로운 정치로 바꾸는 힘은 국민에게 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래왔죠. 4.19가 그랬고 5.18이 그랬고 60항쟁이 그랬고 촛불도 그랬고 지금 이제 권력에 대해서 답답함과 분노를 느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하지만 모든 권력은 다 유한하죠. 그래서 시민들이 행동하고 또 다음 대선에서 총선에서 행동하고 투표하는 만큼 또 세상이 또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이제 오늘도 내일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항상 스스로를 다스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네. 좋습니다. 우리 정현 운영위원님. 네. 저희 친구가 됐죠, 오늘. 친구 됐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말, 친구, 그 원피스에 나오는 말 중에 너 내 친구가 되라. 그 말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치에서도 특히나 오늘 주제였던 청년 정치에서도 그 말이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갈등들이 있었고 특히나 청년 안에서 우리 세대 안에서 그런 갈등들이 많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세대 내부의 통합 그리고 윗세대들과의 통합의 정치 혹은 통합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와 친구가 될 수 있고 그런 우리의 공통의 것을 함께 만들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하는 어떤 시민들의 노력들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을 모두에게 요즘 많이 하고 있거든요. 친구가 됩시다 이렇게. 근데 친구가 되고 싶어서 오늘 나왔고요. 정치인으로서 지금 조직화 작업하시죠. 그러면 바로 중요하죠. 느낌이 와요. 그럼 이거 보시는 분들한테도 한번 친구가 되자. 친구가 되십시오. 네, 기왕 하시는 김에 제 친구도 같이. 좋습니다. 네, 오늘 그 정선호 장학생님과 그리고 또 정혜연 새로운 진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새로운 진보 운영위원님과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눠봤는데 역시 마무리할 때 참 아쉽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그러면서도 또 되게 저도 개인적으로 두 분 기대가 많이 돼요. 저는 또 제가 한 일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 가교 역할을 하면서 두 분의 활동도 중간중간에 많은 분들께 알리고 싶고 또 한번 요 멤버로 뭐 청년 정치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이야기를 또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